2년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김정은 체제가 갑자기 들어섰죠. 처음엔 군사 대결을 강조하며 강경 일변도였지만 미국의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맨을 초청하는 등 아버지 시대와는 차별화된 개방적인 면모도 과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북한 내부의 변화가 국경선을 넘어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대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손영석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압록강을 사이로 북한 신의주와 국경을 맞댄 중국 단둥. 쌀까만 이를 가득 실은 트럭이 북한 신의주로 가기 위해 세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관 마당에도 북한 트럭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 대교 공사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단둥 시내에선 쇼핑에 나선 북한 주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북한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국경지대엔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아예 압록강을 헤엄쳐 건너가 신의주 강둑에서 휴식을 취하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파괴돼 반토막 난 압록강 단교는 단둥 최고의 관광명소. 단교 넘어 북한 땅엔 최근 수영장과 놀이동산이 개장했습니다. 형형색색 수영복을 입은 주민들이 눈길을 붙듭니다. 관광객들과 함께 유람선을 타고 바라본 북한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무심하게 낚싯대를 들이운 강태공과 외부인에게 손을 흔드는 북한 여성. 외부에 대한 경계심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내에 있는 북한 식당도 마찬가지. 서비스를 하던 북한 여종업원들은 한국 손님들에게 반주도 없이 적석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심지어 손을 이끌고 함께 춤까지 춥니다. 밤이 되면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불야성을 이루는 단둥 시내. 하지만 강 건너 북한은 어느새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북한의 진짜 모습을 한 발 더 들여다보기 위해 취재진은 관광객들이 잘 찾지 않는 압록강 상류로 향했습니다. 중국인 보트를 타고 바라본 북한은 유람선을 타고 볼 때와는 사뭇 다른 풍경. 40대 주부로 보이는 한 북한 여성이 뭔가를 손에 들고 갑니다. 새끼 돼지입니다. 이게 염소나 이거 양 훔쳐다가 아니면은 뭐 이제 한다고 중국에다 판대요. 밀수를 해가지고 한 근에 15원. 강둑에서 배를 유심히 지켜보던 한 북한 군인이 갑자기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뭘 달라는 게요? 담배를 가져온 중국 상인이 북한 땅으로 담배를 던지자 두 명이 손살같이 달려옵니다. 그러다 카메라를 발견하고 황급히 얼굴을 가립니다. 그들은 배가 멀어지자 담배를 주워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두만강 접경 지역으로 가봤습니다. 철조망 건너 개울가에서 북한 남성들이 뭔가를 씻고 있습니다. 계곡입니다. 키우던 걸 잡아서 내장을 제거한 뒤 다듬고 있는 것이라고 중국 상인은 설명합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개를 잡았다고 하면 저걸 내장만 꺼내고 통째로 엄청나게 끓이는 거죠. 다 먹죠. 내장도 다 먹죠. 머리 그거 아무것도 안 버려요. 북한의 최대 철광석 산지인 함경북도 무산시. 트럭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철광석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무산광산은 동아시아 최대의 노천 철광석 광산이 되겠습니다. 매장량이 약 광석 기준으로 43억 톤 정도 되니까 엄청난 규모가 되겠죠. 북한 내에서도 공업도시로 손꼽히는 만큼 거리엔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하지만 행인들의 차림새는 우리의 1960년대와 70년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기찻길 근처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철길 옆에는 항상 뭐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걸 젓는 거죠. 땔감이나 이제 석탄 같은 거.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식량이 들어오게 되면 조금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흙 속에 묻은 식량을 막 줍는 거죠. 취재진은 철조망 하나가 전부인 국경지대에서 더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철조망 건너 북한 쪽 숲풀에 숨어 돈을 요구하는 북한군을 만난 겁니다. 돈! 얼마? 50. 중국 돈? 철조망 사이로 중국 돈 50위안을 건네자 숨어있던 북한 군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뭐 하나.
살기 더워 여기? 살기 더워? 네, 좋습니다. 거기는 시주고? 아니, 군대들 또한 거리가 들어갔으나 쓸데있으니까. 군인들까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 벌기에 나선 건 최근 악화되고 있는 북한 경제와 무관치 않습니다. 군인들이 나서가지고 외화를 벌다 보니까 군 기강이 좀 해이해지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관광객들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취재진은 북한의 공식적인 돈벌이 현장을 생생하게 카메라에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는 공장을 확인한 겁니다. 네, 현장을 취재한 손현석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조금 아까 본 것처럼요. 군인까지 나서서 직접 이렇게 돈을 구걸하는 모습이 충격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군인의 신변 보호를 고려해서 촬영한 현장의 위치나 내용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못하겠지만 군인을 만난 곳은 평소에도 중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중국과 교류가 활발해졌지만 정작 주민들의 삶은 나아진 게 없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김정은 집권 이후에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집권 초반부터 핵과 미사일에 매달리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가 가해졌고 이 때문에 경제가 더 악화됐습니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시죠. 두만강변의 북중 접경도시 훈춘. 한 중국계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북한 노래가 흘러나오고 벽엔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만 150명. 공장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북한 보위부 직원들이 근로자들의 동태를 한눈에 살필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가 받는 한 달 임금은 숙식 제공 조건에 $200, 우리 돈 23만 원 정도로 중국 노동자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북한 노동자를 대거 고용할 경우 비용이 크게 낮아져 가격 경쟁에서 유리해집니다. 매력적인 인력 시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월급 $200 중 북한 근로자가 순수하게 챙기는 건 $100. 나머지 $100는 북한 당에서 챙겨간다고 합니다. 개인이 100% 가세요. 국가에 100% 바치고 말 잘 듣잖아요. 도망 안 가고. 내가 시키면 도망가요. 현재 중국 단둥과 투먼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고용된 북한 노동자 수는 5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중국 공장에 취업시켜 돈을 벌려는 북한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7월부터 취업 비자를 받아야만 중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절차가 깐깐해진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북한에서 내보내지 못해서 한 달이 났는데 지금 인도에서 못 받아주잖아요. 북한의 외화벌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하자원 수출마저 장벽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그네사이트 같은 경우는 세계 3위 부존량을 가지니까 엄청난 규모 강산이 되겠습니다. 유엔 제재로 해서 다른 나라에 특히 이제 지하자원도 팔 그런 나라가 없죠. 그래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김정은 정권은 관광 산업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입니다. 백두산, 칠보산, 원산 일대 군사 비행장을 민영화하고 원산 인근 마식령에 스키장과 리조트를 세웠습니다. They're also building a ski resort in Wonsan or very close to Wonsan. They're also building a airport that used to be used as a military airport. So they're making it into a civilian airport, so it's going to be much easier to get to that. 올 초엔 여행객들이 휴대전화 반입을 허용한 것은 물론 외국인이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도 확대했습니다. 단둥에서 신의주를 하루 만에 다녀오는 기차 여행에 이어 평양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상품까지 등장할 정도. 결국 서비스 산업은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인 제1비서는 관광 사업에 올인해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재개에 집착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북한에게 관광 개방은 양날의 칼입니다. 나 라디블리 다녔잖아요.
얘네들이 이 내용 좀 해요. 남이 질더라고요. 관광 산업으로 화려하게 치장할수록 바깥 세상에 눈을 뜨는 북한 주민들. 국경 너머를 기웃거리는 주민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김정은 정권의 고민도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남북 관계도 녹록지 않은데요. 정부가 이런 북한의 현실을 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용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